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죠.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양시장 모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코스피 2,500선을 두고 일단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먼저 한 주 시장부터 리뷰해볼까요? 네, 사실 지금 장을 보면 이번 주 장이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해외 증시를 놓고 보면 사실 올해 이번 주가 된 미국 다우지수가 너무 많은 변동성을 좀 보였었죠. 100포인트가 상승하기도 하다가 또 100포인트가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은 지금 다우나 S&P 지수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세제 계획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장을 이끌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 자체가 장의 변동성을 가져가지만 큰 그림에서는 계속 우상향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약간 따라가지 못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미국이 상승하더라도 갑자기 같이 오른다든지 그런 건 없는 상황인데 자꾸 제가 큰 그림을 말씀드린 이유는 대외 여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 체크 포인트가 22 통화정책회의였는데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테이핑을 진행하기로 했죠. 오늘 새벽에 발표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종료하는 거였는데 내년 9월까지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를 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맞긴 맞는데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시장도 똑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내년 9월에까지 못을 박았습니다만은 또 추가적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언급해놨고 또 하나가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도 22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그늘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한 2% 정도 되는데 유럽이 사실 지금 제조업 경기가 거의 10년, 20년 만에 계속 좋아지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인플레이션이 한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완화는 하되 테이퍼링은 하되 천천히 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겨울에 연말에 금리를 올리고 10월 달부터 자산 축소하지 않습니까? 예고된 자산 축소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2015년도인가요? 갑자기 벤 버냉키 의장이 미국이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양적 완화를 하다가 그걸 딱 멈춘다 했을 때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고 지금은 글로벌 기준으로 내성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데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국제 유가 흐름도 상당히 좋죠. 지금 배럴당 52불 정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오펙은 내년 11월 다음 달이군요. 11월 30 정도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추가 감산 연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철 난방유 수요가 조금 받침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 배럴당 50달러 이상이라면 특별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이슈는 좀 작지 않나 그 관점에서 해외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 장인데 저는 분명히 2500씩은 좀 강하게 뚫을 것 같게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번 터치는 했었어요. 2500.33입니까? 근데 아마 추가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 그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사드 관련주 사드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호실적을 발표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중심 잡기 어려운 장인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 위치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먼저 명백한 명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 통화정책 발표도 있었고요. 큰 그림을 보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전략을 위해서 일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이제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가 30일하고 31일 발표하는데 일단 최근에 삼성전기는 지금 약간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생각하는데 주가에 조금 부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삼성전기가 30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조금 불확실성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전기는 LG이노텍이 살아나야 코스닥에 있는 FPCB 종목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요. 대우조선해양 아마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거래 재개됐다고 회사가 살아난 건 아닙니다. 아마 상장 폐지를 면해준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의 거래 상장 재개 시 오히려 현금화 전략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말씀 좀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올 1일까지 미국의 11월달 FOMC가 열리죠. 이번 FOMC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시장 금리는 12월달에 올릴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나간 이벤트로 좀 보셔도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아까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
갑자기 주목하자 이야기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 추정치는 발표를 했습니다. 14조 5천억 원.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반도체가 이제 한 10조 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의 관심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IM 사업부가 과연 3조를 넘느냐 못 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를 발표해서 월초 같은 경우는 통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31일 날은 오히려 이제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반도체가 얼마 벌었고 스마트폰이 얼마 벌었고 가전이 얼마 벌었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숫자적인 거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마 삼성전자가 이게 선반 정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화요일 날 발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화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 여부가 가장 시장이 큰 키포인트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요일 날 BOE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영국은 지금 계속 매 BOE 통화정책 회의가 나올 때마다 금리를 올린다는 의견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동결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약간 지금 계속적으로 베팅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인상이 조금 높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여기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장 재미난 게 하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4일부터 아시아 순방길에 나섭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전에 지금 시장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예상되는 11월 3일까지는 후임자가 지정이 될 것이고요. 근데 제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되든 테일러 교수가 되든 이 사람들의 성향이 매파적이든 간에 그 사람들 누가 당선됐다고 갑자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그림에서는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자체가 오히려 한중 관계라니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중요한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나 못 가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코스피는 2,500선, 코스닥은 700선. 근데 저는 두 개 비중을 둔다면 지금 잠깐 부진합니다만은 상승하는 쪽으로 좀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선물 옵션이라든지 코스닥 ETF, 코스피 ETF, 최근에 개인 투자가분들도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 150을 많이 투자하시죠. 오늘도 아마 3%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한테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보통의 그 지수라는 것이 급락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외 환경 자체가 급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그래서 다음 주도 일단 이번 주는 희망 고문에 그쳤습니다만은 양 지수 모두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이게 조금 좋아진 게 뭐냐면 지난 9월이나 10월 같은 경우는 치수만 올랐지 코스피 같으면 삼성전자, 코스닥은 셀트리온만 올랐지 다른 종목은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체질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은 확실히 탄력성이 둔화됐고 지금 중국 소비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IT 고점론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IT 섹터하고 어떻게 보면 내수 섹터하고 지금 딱 양대 균형이 좀 맞춰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수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간다면 뭐 제가 볼 땐 두 섹터가 다 시소 게임은 하겠지만은 같이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부진했던 그 지수 대비 종목별 변동성은 다음 주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화이팅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화이팅 안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만나보면 괜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수가 강하니까 다음 주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상승 흐름 기대해 보면서 집중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부진했던 종목들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